이번 시간에는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가계도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만약 질병 유전자가 있다면 이 질병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전해져 왔고, 그리고 내 질병 유전자가 과연 자손에게 전해질 것인가, 자,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인자 유전은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다인자 유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다인자 유전은 피부색이나 키 유전 현상에서 나타나는 유전으로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요. 자, 이렇게 상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고요. 두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경우에는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고 멘델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것을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PTC 미맹 유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가계도를 분석을 할 건데요. 가계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우성과 열성을 결정합니다. 부모에게는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자손의 형질이 열성이고요. 부모는 이형 접합, 즉 잡종입니다. 자,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형질을 찾는다.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자, 이 왼쪽에서 한번 보시면 A, B, 그러니까 A, B는 형질이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손에게서 미맹 형질이 나왔어요. C가 바로 갑툭튀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형질이죠. 자, 이런 형질이 바로 열성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형질을 열성이라고 결정을 하는 것부터 이제 가계도 분석이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해요. 이것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X염색체 유전, 즉 반성 유전이 아니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상염색체 유전을 배우기 때문에 2번은 여기서 건너뛰겠죠? 자, 3번은 유전자형을 분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계도에서 형질을 주고요. 우리가 유전자형을 찾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PTC 미맹 유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형질이 열성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미맹이 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상 유전자를 T, 미맹 유전자를 스몰 t라고 했죠? 유전자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열성 표현형부터 유전자형을 분석하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스몰 t 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는 이형 접합입니다. 그래서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부모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성 표현형인 자, E도 있죠? C가 열성 대립 유전자 2개를 갖고 있으므로 F도 미맹 유전자를 이렇게 하나 받아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F는 정상 표현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성인 정상 표현형을 이렇게 T, 라지 T, 스몰 t 잡종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미맹 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빠 D에게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미맹이 아니고 정상이니까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전자형을 분석을 해놓으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혐알기 유전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혐알기가 가능한 것이 우성인지 혐알기가 불가능한 것이 우성인지 나오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갑툭튀를 찾으면 되겠죠. 자, 바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없는 형질이 철수에게서 나왔죠? 그러면 철수가 가진 형질은 무조건 열성입니다. 열성이구나. 그러면 반대로 혐알기 가능은 우성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알파벳 중에 첫 번째 우성을 라지 A로, 그리고 열성을 스몰 a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성과 열성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형 분석을 할 건데 열성 표현형부터 다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스몰 a, 스몰 a. 자,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 자, 이렇게 열성 표현형 먼저 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철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형 접합이라고 했죠. 이형 접합. 할머니가 이렇게 스몰 a, 스몰 a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삼촌과 고모는 무조건 스몰 a를 이렇게 하나씩 받겠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고모는 정상 표현형이고 삼촌도 정상 표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지 a가 하나씩 있을 수밖에 없고요. 라지 a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요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희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 영희 같은 케이스는요, 네, 유전자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이 영희가 혐알기가 가능한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까지밖에 추측을 할 수가 없고요. 유전자형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요. 할아버지 자식들을 보면은 할아버지가 과연 라지 A가 되어도 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할아버지가 라지 A, 스몰 a가 되어도 네, 이 고모, 아버지, 어머니, 삼촌 다 나올 수 있어요. 네, 할아버지도 유전자형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상염색체 유전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자,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ABO식 혈액형 유전이 바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ABO식 혈액형에는 4가지가 있잖아요. 표현형이 A형도 있고요, B형도 있고, 그리고 AB형도 있고, 이렇게 O형 4가지 표현형이 있죠. 자, 그리고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한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유전자가 총 3개예요. 그래서 6가지 종류로 염색체 위에 대립 유전자가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유전자형은 AA 있으면 표현형이 A형이 되고요. A와 O가 있으면 표현형이 A형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A는 우성이고 O는 열성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BB, 표현형은 B형이고요. 유전자형이 B 오면 표현형 B형입니다. 자, 이번에는 B 유전자가 O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AB면 표현형이 AB형이 나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A와 B는 우열관계가, 자, 그 다음에 O는 표현형이 네, O 이렇게 O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A 유전자와 B 유전자는 우열관계는 없지만 O 유전자에 대해서는 우성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참고해서 ABO식 혈액형 가계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과 열성을 결정할 필요도 없고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바로 유전자형을 분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ABO식 혈액형 분석이 가장 쉬워요. 이 ABO식 혈액형은 바로 무엇을 하면 되냐면 유전자형을 분석하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열성 표현형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O형은 확실하게 O를 가지고 있고 다와 라로부터 이제 O 유전자를 하나씩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O 유전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라에도 O 유전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A형과 B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는 AO고 여기는 BO란 소리예요. 타가 A형이 되려면은 다로부터 A 유전자를 받아야겠죠. 그러면은 라로부터는 무슨 유전자를 받아야겠어요? 네, O 유전자를 받아야겠죠. 그죠? B 유전자를 받으면 AB형이 되잖아요. O 유전자를 받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R는 B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O 유전자가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오른쪽 분석 끝났습니다. 마가 지금 O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도 O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바는 나로부터 O 유전자를 받았겠죠. B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BO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정이 되었죠. 자, 이것은 A형이 되려면은 타로부터는 A 유전자를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바로부터는
O 유전자를 받아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가를 보면은, 자, 나에서 이 O 유전자가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B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네, 바로 가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가 B형이 되는 거죠. B형. 자, 이렇게 가계도 분석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잘 해내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성염색체 유전을 배울 거예요. 알림 설정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